이제 두 번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미래 건설 산업의 로봇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남경태 박사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남경태입니다. 이렇게 또 저희 이제 로봇 기술을 이제 건설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장을 또 마련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이제 미래 건설 기술의 로봇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건설 로봇에 대한 간략한 이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생기원의 그 로봇 활용 기술, 저희 생기원의 조직과 저희 생기원에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보유 기술을 로봇으로 어떻게 건설 산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미래 건설 산업의 로봇 활용에 관련된 몇 가지의 제가 제안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그 코로나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로봇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이제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제조 로봇뿐만 아니라 뭐 공공 서비스라든지 혹은 이제 개인 서비스, 그리고 이제 그 상업 서비스 뭐 요리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식당에서 뭐 서빙 같은 그런 쪽에서도 이제 로봇에 대한 수요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건설 로봇에 대한 정의를 이제 하기에 앞서 제가 좀 고민을 좀 했는데요. 이제 제조 로봇은 이제 이러한 그 각 산업 제조 현장에서 제품 생산에서 출하까지 공장 내 이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로봇에 대한 정의가 추가적으로 자동 제어되고 재프로그램이 가능한, 그리고 이제 다목적 3축 이상의 축을 가진 자동 조정 장치라고 이제 제조 로봇을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요. 건설 로봇도 이제 정의를 하자면 건설 현장에서 건축물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프로그램 가능한 3축 이상의 축을 가진 기계 로봇 장치, 이렇게 이제 정의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그 수작업을 많이 이루었던 혹은 이제 건설 기계로 이제 작업했던 이제 건설 현장에서 로봇을 사용함으로 해서 생산성도 이제 향상이 되고 품질도 아마 향상이 될 것 같고요. 그럼 무엇보다도 이제 사고에 따른 위험성을 이제 저감시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력을 이제 좀 유용하게 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자원을 좀 감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 산업의 그 로봇 자동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먼저 뭐 유해한 가스 누출이나 분진 이런 부분 작업 환경에 대한 그 위험성과, 그리고 이제 뭐 추락이나 낙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건설 현장을 좀 열악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로봇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해소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건설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제 불량률을 이제 최소화시킨다든지 혹은 이제 작업 시간을 이제 공기를 단축시킨다든지 품질을 이제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향상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언택트 건설 환경을 이제 조성하는 부분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그 최저임금 상승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노동 환경을 이제 열악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로봇 자동화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시장을 이제 보면 최근에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과 이제 로봇에 대한 수요 공급이 이제 증가해가지고 한 2023년도까지 한 200% 이상 이제 성장을 할 예정인데요. 후지 경제연구소의 이제 추정에 따르면은 2025년도까지 한 3.5배 정도 건설 로봇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이제 증가한다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토교통부는 이제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서 2025년도까지 이제 스마트 건설 자동화를 통해서 노동 생산성을 40%까지 향상시키고, 여기에 또 이제 안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30%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 이제 건설 로봇 쪽이 아마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건설 로봇은 지금 이렇게 벽돌을 쌓는 로봇, 이런 로봇이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존에 한 3일 정도면 집 한 채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피니싱 로봇이라든지 이런 로봇
뭐 철골 용접 로봇 이런 로봇들은 현재 이제 일본에 있는 스미스 건설 같은 그런 쪽에서 워낙 이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좀 더 고령화가 좀 빨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건설 노동자에 대한 부분에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천정 시공 로봇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이제 생기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좀 로봇 건설 로봇 쪽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저희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었고요. 저희 이제 생기원 조직은 총 한 70명 정도의 이제 인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제 제조 로봇 응용 연구하고 그다음에 전문 서비스 로봇 그리고 인간 지원 이쪽은 뭐 주로 이제 가사라든지 공공 서비스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서비스 쪽은 이제 JR이라든지 아니면 필드 로봇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주로 이제 전문 이제 제조 쪽인데요. 선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뿌리 산업 이런 쪽은 뭐 건설 로봇 쪽은 저희들하고 이쪽 파트를 좀 같이 힘을 합치면 좀 뭐 괜찮은 솔루션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기술은 총 4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로봇의 두뇌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판단 지능 그리고 이제 작업 지능 이런 이제 지능 기술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하도가 돼 있어 가지고 이 기술이 이제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커니즘 기술인데요. 로봇 바디에 대한 기술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그 메커니즘을 이제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로봇 팔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종이나 사종이냐 보행 메커니즘 그리고 이제 휠 같은 경우에 이동 휠 메커니즘 그다음에 이제 센싱 기술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로봇 센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로 이제 인간의 눈에 해당되는 이제 비전 기술과 그리고 이제 청각 후각 기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또 기술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그 메커니즘을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액추에이터 기술인데요. 여기에서는 기존에 이제 로봇의 이제 관절에 어떤 힘을 이제 내기 위해서 모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건설 쪽은 아무래도 모터뿐만 아니라 이제 유압도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때 근육 같은 걸 이제 모사해서 이제 액추에이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4가지 핵심 기술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제조 분야나 혹은 의료 분야, 뭐 방역도 최근에 많이 이제 이용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사 쪽도 많이 이제 활용될 것 같습니다. 농업도 이제 최근에 많이 로봇의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몇 가지 기술하고 이제 사업들을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이제 뿌리 산업. 기존에 이제 자동차 쪽은 로봇을 많이 활용을 해 왔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 외에 뭐 특수 목적 기계라든지 하는 그런 다른 분야 쪽에서는 로봇을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로봇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뿌리 산업 쪽에 한 4개의 공정을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 공정에 대해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표 표준 공정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좀 로봇 수요도 많이 그거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뿌리 산업 경쟁력도 좀 향상을 시켜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정 모델이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이제 공정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정 그리고 자동화 이런 거를 이제 좀 분류를 해가지고 좀 유사한 뿌리 공정들을 이제 로봇 대표 공정 모델 솔루션을 이제 개발해서 좀 보급을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어떤 표준 공정 모델을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건설 쪽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모듈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대표적인 공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공정을 중심으로 보급을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절차를 보면은 이제 일단은 먼저 뿌리 기업들, 수요 기업들에 대한 수요를 이제 조사를 하고 그 기업들이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고요. 그 중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공정들이 어떤 공정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정들은 좀 로봇을 현재 로봇 기술로 빨리 이제 로봇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좀 아직 기술의 그 성숙도가 좀 낮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후에 뭐 그렇게 이제 좀 어떤 그 로드맵을 만든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바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정 모델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공정 모델에 대한 경제성도 같이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공정 모델을 검증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검증하든지 아니면은 테스트베드를 거쳐가지고 검증을 하든지 검증을 하고 실제 이제 기업에 적용까지 해서 보급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사업 중에서 머신 텐딩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먼저 이제 공정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전체 공정에서 작업자가 이제 이루어지는 공정 중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공작 기계에 로딩 언로딩 하는 공정이라든지 그리고 가공물을 이제 이적재하는 공정이라든지 검사 공정이라든지 그리고 피가공물 투입하는 공정 이런 공정들을 이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이제 로봇을 활용할 것인가를 이제 선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된 모델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까지 같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기업에 보고까지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이 됩니다. 두 번째 기술은 최근에 이제 인간과 로봇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로봇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협동 로봇이라 그러는데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인간과 로봇이 어떤 협업할 수 있는 어떤 생산 시스템과 기술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이제 연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특히 이동할 수 있는 모바일 위에 매니플레이터를 올려가지고 이동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형태의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을 이제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혹은 이제 VR이라든지 MR 기술을 이용하는 기술 이런 부분도 같이 이용을 이제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상당히 또 이동 기술 중에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트랙터 같은 그런 이제 실외에서 자율주행하는 기술도 필요할 거고요. 혹은 실내에서 어떤 그 기존에는 어떤 랜드마크를 이용해서 자기 위치를 이제 인식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그 외부 주변의 환경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환경의 어떤 특징점을 이제 가지고 인식해서 자기 위치나 혹은 경로를 이제 생성하는 기술들이 이제 나오줌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 자율주행 기술이 상당히 인공지능 기술을 같이 가져오면서 좀 발전돼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인간의 그 두뇌와 같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 최근에 많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학습 기능이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서 인간의 이제 행동 패턴을 인식하는 이제 기술들을 이제 연구를 이제 해왔습니다. 이런 이제 인간의 패턴을 이제 인식, 즉 이제 작업자가 이제 작업하는 이제 패턴을 이제 인식함으로 해가지고 이 패턴을 이제 로봇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제가 이제 연구를 좀 해왔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로봇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해서는 로봇의 자동 이제 랭귀지 언어가 이제 요구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매핑하는 기술들을 연구를 좀 해왔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상당히 알고리즘이 이제 그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사양의 하드웨어를 이제 필요로 하는데 저사양의 하드웨어를 가지고서도 이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어떤 그 제조 현장에서 이제 작업을 할 때 작업자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를 영상을 보면서 이제 인식을 합니다. 행동 패턴을 이제 인식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작업자가 어떠한 부품들을 핸들링 하는지를 이제 각각의 이제 패턴들을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이 패턴들을 이제 로봇 언어로 이렇게 리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작업 지시를 하는 것이 사실 로봇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이제 그게 시간이 많이 이제 투입되는데 지금과 같이 작업자의 어떤 그 작업 행동 패턴을 이제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옴으로 해가지고 좀 더 그 이러한 그 로봇의 그 작업 지시를 하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노력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이제 되겠습니다. 잘못 풀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 저희가 인간 지원 로봇 응용 쪽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양팔을 가진 로봇이 인간의 손과 비슷한 핸들을 가지고 폐기능을 하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대상물을 이제 왼쪽 오른손과 오른쪽 손 잡아가지고 막대기를 왼쪽 구멍에 넣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위에 이제 카메라가 이제 있고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구멍을 이제 끼워 넣고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업을 저희가 이제 연구를 이제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제 그 이케아의 가구 조립 프로젝트 같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이케아의 가구를 이제 조립할 때 보면 가구 조립도를 이제 먼저 사람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제 가구 조립도를 이제 먼저 보고 어떻게 가구를 조립할지에 대해서 각 오브젝트별로 이제 DB를 구축해서 나누기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가구를 조립하는 이제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한 부분도 DB화 시켜야 되지만 이 오브젝트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사실 중요한데 이 부분도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원천적으로 저희가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인간이 사실 작업을 할 때처럼 로봇도 작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얼굴을 이제 인식하는 이제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사람의 이제 표정을 이제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감정 부분을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측면으로 보일 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든지 혹은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다든지 혹은 웃거나 찡그리거나 하는 표정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얼굴의 형상과 이제 어떤 그 각각의 특징점을 이제 추출해 가지고 인식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행동 패턴에 대한 이제 인식이 이제 되겠고요. 요거는 어떤 의도에 대한 인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표정에 대한 그 영상을 이제 기반으로 비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도 제가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좀 더 이제 건설 쪽에 가까운 이제 기술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액추에이터 즉 이제 메커니즘을 이제 움직일 때는 액추에이터가 이제 중요한데 그 액추에이터 중에서 이제 모터가 아니라 유압을 이용하는 그런 이제 액추에이터 기술에 대한 연구를 이제 쭉 해왔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사적으로 되어 있는 기존에 이제 그 뭐 휠 타입의 이제 이동식 메커니즘을 주로 이렇게 이용을 했다면 비정형 환경에서는 이런 이제 사족을 이용을 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사족에다가도 저희가 이제 유압 기술을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특수 목적 기계에다가도 저희가 유압 기술을 이용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유압 기술은 저희가 이제 그 모터와 같이 유압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압 액추에이트 컴포넌트를 만드는 기술적으로 현재 이제 연구가 쭉 이루어져 왔고 거의 성과가 좀 많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향후에 이제 필드 로봇 쪽에 이제 각각의 액추에이터를 이제 메커니즘을 적용해 가지고 국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난 혹은 건설 농업 쪽에 이제 로봇을 적용하는 그런 단계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압 매니플레이터의 이제 적용 대상은 이제 비정형 환경을 주로 이렇게 잡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고난도 중량물을 이제 핸들링하는 그런 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프로치는 이제 인간의 지능과 로봇의 작업 능력을 같이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 여기에는 이제 로봇의 지능은 결국은 이제 직관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인식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의 동작을 인식한다든지 해서 이제 직관적으로 어떤 조작을 이렇게 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생체 모방 기술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인간을 모방해서 양팔로 어떤 인간처럼 이제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연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메커니즘, 뭐 근육을 모방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유압 매뉴페이트를 이용해서 이 여자분이 이제 폐기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원격 조종기를 이용해서 폐기론하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이제 그 벽돌을 무거운 벽돌을 이제 유압 이동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치우는 그런 이제 영상이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는 그 사족 보행 이런 이제 비정형 지형을 사족 보행이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시험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시험이 되겠는데요. 그 유압은 기존의 이제 모터보다도 상당히 큰 파워를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이제 그 모터보다 제어 정밀도가 이제 낮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를 개발하느냐 이 부분이 큰 관건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기술로는 지금 이렇게 이제 3G나 4G까지 이용을 해서 무거운 이제 타이어라든지 가스통을 이렇게 들 수 있도록까지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해서 입는 이제 로봇이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또 이제 어떤 근력 증강을 위해서 작업자의 근력 증강을 위해서 웨어러블 로봇 기술이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유압을 통해서 웨어러블 로봇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근력을 이제 증강시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 좀그 웨어러블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제 입으면 좀 둔탁해진다 그럴까요? 컴포터블이 좀 떨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자유로움이 좀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모드도 같이 실험을 통해서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특수 목적 기기의 유압을 이제 이용하는 건데요. 기존에 이제 포크레인 같이 좀 단순한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이제 장비에서 좀 양팔을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로봇처럼 이제 이 그리퍼의 유연성을 좀 높여가지고 다양한 현장에서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수 목적 기계에 연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소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고소 작업을 이제 직접 사람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 이제 낙하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리프트 위에 두 대의 로봇을 듀얼암 구조로 해가지고 원격지에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5m 이상의 높이에 있는 작업장을 이제 두 대의 로봇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이제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강화 학습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작업자가 원격지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다음에는 이제 직접 이제 로봇 알고리즘이 직접 자율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구조에 대한 프레임을 이제 구성을 이제 했고요. 여기서 이제 실제 시험 영상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고층에 있는 작업 환경에서 용접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용접 품질이 원격지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작업 이 화면을 보면서 작업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용접 품질을 이제 높이기 위한 그런 이제 용접 그 궤적을 생성하는 그런 쪽 알고리즘은 실제로 이제 그 로봇 자체에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평판 용접 결과고 이거는 이제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파이프 용접 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고중량물 즉 이제 최근에 이제 모듈화 작업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런 이제 파이프들이 이제 모듈화돼서 만들어지면 중량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높은 중량물을 이제 현장에 설치할 때 아무래도 이제 고중량물을 이제 이송하고 리프팅한 장비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결과를 냈습니다. 기존에 이제 공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듈화 작업을 함으로 해서 하나의 장비로 시공 효율을 높이고 안정성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뭐 실제적으로 이제 소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기존에 있는 그 공법에서는 한 5시간 20분 정도 걸렸으면 이런 이제 모듈화 기법을 이용하면 3시간 정도에 소요되고 한 400개 모듈을 이제 이용한다 그러면
한 15일 정도가 이제 걸리는데 한 8일 정도로 이렇게 단축이 되고, 그다음에 투입 인력도 52명에서 한 19명으로 이제 단축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이제 했었고요. 저희가 만든 이제 고준항모 이성 리프트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한 4.5m까지 높이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5톤 정도의 중량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중은 한 5.3톤 정도, 그리고 이동 속도는 이제 0.7m/s. 여기에는 이제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장애물을 회피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주행 센서들이 이제 각각에 이제 있는 상황이고요. 이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 DC 전원으로 이렇게 배터리를 사용해서 구동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좀 더 이제 그 다양한 미래 이제 건설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로봇 기술에 대한 이제 제안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원격 고소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건물을 해체할 때뿐만 아니라 아까 용접할 때나 다양하게 이런 이제 그 고소 장비 위에 로봇을 일반 매뉴플레이트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모델이 아마 향후에 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보셨던 이제 양팔 그 유압 로봇인데 좀 더 자유도가 높은, 상당히 자유도가 높은 가디언 GT라고 하는 이제 로봇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이 로봇을 원격지에서
좀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비전을 이제 보면서 로봇이 이런 무거운 파이프를 양팔로 이렇게 들어서 이송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좀 더 그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무거운 파이프를 이제 이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좀 더 그 어려운 그 고정미의 작업들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이제 그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제 로봇이 될 것 같고요. 보신 바와 같이 그 그리프하고 자유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그대로 모방해서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의 이제 모델이 되겠습니다. 뭐 용접이라든지 아니면 커팅 이런 이제 부분들도 이제 그 장비를 이용을 해서 뭐 용접봉이라든지 아니면 커터날이라든지 이런 것 공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이제 로봇이 직접적으로 그 교실을 하게 되면 좀 쉽지 않아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이제 작업자가 이런 햅틱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로봇에 지시를 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협동 로봇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산업용 로봇은 인간과 로봇이 충돌에 의해서 어떤 위험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펜스를 쳐야 되는데요. 협동 로봇은 인간과 로봇이 어떤 공간을 공유하면서 협업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협동 로봇에는 안전장치가 이제 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제 충돌을 했을 경우에도 사람이 다치지 않는 그런 안전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 사람과 로봇이 펜스가 없이 같이 어떤 작업을 이제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반복되는 작업은 로봇에다가 시키고 그리고 어려운 작업은 사람이 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모델이 되겠는데요. 건설 현장에서도 아마 이 협동 로봇을 많이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 좀 어려운 지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꼭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의 기술로서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단순 반복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은 로봇에다가 충분히 일을 맡길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 조선사 같은 경우에서도 협동 로봇을 이용해서 용접을 하는 사례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로봇을 사용하는데 이런 제조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안전규격상 펜스를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펜스를 치면 작업 공간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그 건설 현장에서 바로 로봇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마련이 되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인양형 미장 도장 로봇입니다. 최근에 이제 개발되어 있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이런 이제 모바일 리프트 위에 산업용 로봇을 태워가지고 도장 이동하면서 도장과 그리고 미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로봇이 이제 현재 만들어져 있고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이동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어떤 부분을 도장을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이 현재 기술이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 하드웨어적인 기술은 크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 이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기술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도장을 하는 이동형 로봇에 도장할 수 있는 그런 공정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도 국산화를 시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선박 제조 쪽에 로봇을 이제 건설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선박 제조는 그 전부터 모듈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강제 그 소재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이제 작은 크기로 이제 절단을 해서 점점 큰 블록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큰 블록을 나중에 이제 토크장에 전체 블록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조선 공정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 자체가 사실 모듈화 공정이 되겠고 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이제 뭐 소조립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그 가지고 경량화되어 있는 로봇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용접하는 로봇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이런 이제 도장 전처리 로봇이 이런 로봇들을 실제로 이제 조선